순불교에서 정말 최고봉 두 사람, 육조해능과 그 손자, 육조해능의 손제자인 마조, 두 분의 말씀,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제 요 대목 프라즈나, 지금 반야지혜의 내용의 지금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대목을 지금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래요. 한 번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염념상속. 염념상속은 생각과 생각이 서로 간에 만들어낸다. 이때 앞에 생각하고 뒷생각이, 앞에 생각, 두 번째 생각, 이게 뭐냐면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주관이라고 하는 생각과 객관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주관이 생겨요. 지금 모든 문제가 아상이잖아요. 반야는 핵심이 아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야지혜로 볼 것인가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 키워드, 불교의 그냥 핵심을 마조가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객관이라고 하는 생각과 주관이라고 하는 생각이 상속, 서로 간에 만들어낸다. 여러분, 객관과 주관은 염념이 서로 간에 만들어낸다. 상속한다. 근데 염념을 불상대, 주관과 객관 사이에 그 관계를 딱 보자마자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 관계를 끊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 그 관계를 서로 상대하지 않게 만들면 염념이 정멸, 주관도 사라지고 객관도 사라진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사람이 죽었느냐?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생각만 사라졌지. 있는 그대로는 그대로 있다. 이거를 해인산매. 여러분, 주관객관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죽비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도 죽비는 그대로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나는, 생각은 없는데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거를 해인산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해인산매가 되는 것이 섭일체법, 모든 수행법을 이것이 다 포함한다. 모든 수행법은 결국 이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서로 간에 교습하지 않는 것. 교습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해요. 교습하는 것. 주관과 객관이 서로 같이 생기는 것. 이거를 연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은 나는 연기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연기를 보았다. 아상이 객관을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보았다. 여기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오도송을 한번 같이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송. 자, 한량없는 세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무명업식을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무명주지 번뇌, 무명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한다 이 말은 주관 객관이 연기해서 생기고, 무명 때문에 주객이 함께 연기해서 생기고, 근데 그 생기는 그 메커니즘을 찾아가지고 계속 했으나 못 찾아서 고통스러웠다. 아, 집을 짓는 자여.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지금 요 현상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은 착각이고, 착각의 내용은 이것이 주관과 객관 사이에 일어나는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놓쳐서 이 모든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이 연기에서 깬다는 말. 그 연기의 내용이 지금 아상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갈에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고, 조건 지어진 것들이라는 것은 이 현상계, 지금 소리가, 인사동서는 부패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죽비가, 여러분이 인사동선언이 안 왔으면 죽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지금 이렇게 어젯밤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리고 생기는 것들은 전부 인연 따라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의식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의식 공간 속에서 생긴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긴 것들인데 이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이 말은 동하지 않는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나의 마음이 이것들로부터 뺏기지 않고 벗어났다. 해탈이다. 해탈. 모든 가래, 애정을 갈구하는가, 욕망, 모든 욕망은 파괴되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뺏겨버리는 메커니즘, 이거를 연기. 객관을 만나서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에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동시에 같이 생기는 거. 그렇게 생긴 것이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불교의 지금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옆에 쓴 거는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의 핵심구예요. 육조 단경에 세 가지. 첫 번째, 무념미종.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종으로 삼는다. 이때 념은 아상이죠. 관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사라지는 것을 종. 종은 마루 종자, 산 꼭대기 종자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는다. 꼭대기로 삼는다. 그리고 무상위체. 상이 없는 것을, 고정관념이 없는 것을 체로 삼는다. 무주.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내 마음 뺏기지 않는 것을 이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무념, 또 뭐예요? 무상, 무주. 요 세 가지. 여기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 전체가 뭐냐? 연기를 보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만나서 마음을 뺏기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근데 알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를 알아야지. 그래서 알고 이제 실천해서 자꾸 하다 보면 백전백패에서 99패 1승, 98패 2승 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성숙의 길이에요. 자, 저도 지금 느끼는 게 제가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정말 본질에 대한 이야기, 진짜 핵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듣는 분한테는 원리는 알겠는데 실천은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시라고. 저도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그냥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실천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오늘 배운 게 능단이잖아요. 내가 끌리는 것을 끊는 거다 이거죠. 보세요. 내가 경계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끌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끊는 거다. 역사에 이렇게 능단한 사람이 있어.
말의 목을 김유신 역사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조는 동안에 말이 그 기생의 집으로 가는 것을 깨어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뱉다. 물론 이제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런 무슨 심정인지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기를 돌아봐야지. 돌아봐서 무언가에 습관적으로 마음이 뺏길 때 빨리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는가.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의식 공간으로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의식 공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래는 하면 된다. 뭐냐면 그 어떤 경우라도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된다.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된다. 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 뺏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마음 뺏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알아차림이 늦을 것만 그것만 저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 뺏기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알아차리기만 하면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붙으면 마음 뺏기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가 있어요. 지금 힘이 붙으면 내 마음 뺏기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음 뺏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될 때가 와. 성숙하면.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는 말을 했잖아요. 마음 뺏겨도 된다 이 말이죠.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지금 이 반전이 있다니까. 엎어치기가 있다니까. 이 자리가 정말 분명하면 마음 뺏기면 어때? 이 자리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확립되는 때가 온다.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아주 명료해지는 게, 모든 실참은 금강경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자각, 의식 공간, 지금 알아차림,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오는 게 이게 수행이에요. 집 나가는 정신을 다시 해서 돌려서 와가지고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경계에 아까 이야기한 염염이 불상대, 이 말은 모든 경계에 상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계가 온 것만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 뺏기면 알아차리고 상대하지 말고 돌아온다. 염염불상대. 상대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선할 때, 좌선할 때의 경계는 주로 생각이에요. 생각과 졸음이에요. 그럼 앉아있으면,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따로 무슨 특별하게 마음 뺏길 일은 다른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면으로 앉아있으면 생각이 찾아와요. 그 생각이 경계예요. 생각이 경계인데 그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서 쑥 딸려가요. 생각 속의 내용에 딸려가요. 그러면 알아차리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으로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염염이 불상대, 상대하지 않는다. 생각을 상대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생각이 가라앉는다. 그럼 생각 가라앉는 그 상태에 딱 앉아 있는다.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참선의 가장 핵심이에요.
생각과 졸음도 경계예요.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알아차리고 돌아온다. 그거를 상대하면 말려버려요. 주객 관계로 떨어져 버려요.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것은 본질인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 그러면 점점 생각에 딸려가는 것은 이제는 힘이 빠지고 어쩌고저나. 깨어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딱 지켜서 이제 이 시간에 한 절반 정도라도 딸려가지 않고 자각으로 깨어있으면 그 정도만 돼도 큰 마음이 굉장히 안정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지금 초심자나 중급자나 고급자나 할 것 없이 생각에 딸려간, 생각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딸려가요. 근데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는 것. 이 자각으로 돌아오는 것. 금강경이 말하는 진짜 금강경의 당처. 요 자각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수행의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해보면 점점 이 힘이 길러져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 공부가 실제로 내한테서 이 금강경이 익어 들어가는, 금강경이 깨어나서 점점 실감이 나는, 자각으로 실감이 나는 그 힘을 길러가는 것. 두 가지 손님, 생각과 졸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이 자각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해보는 데는 충분한 시간 같아요. 예, 이게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메커니즘,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경계가 오고, 그 경계에 쑥 딸려가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근데 요게 일상으로 가면 이 경계가 내면의 경계뿐만 아니고 밖에서 이런저런 경계가 와서 쓱 딸려가서 한참 보내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이제 생활 중에 일어난다. 원리는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스스로 자각의 상태에서 깨어있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계속 생활 중에 늘려가는 것이 이게 이제 자기의 선택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가족이나 같이 있을 때는 또 가족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리모컨으로 손이 가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손이 가서 또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한참 가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이런 것이 이게 이 수행이 원리는 똑같구나. 그러면 나머지 여생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딱 편안하게 딱 앉아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는 요 시간을 내가 얼마나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 여생이 여기에 달렸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익어지면 일 없이 편안한 그 시간이 점점 하면서 힘이 붙는 느낌이 이제 있거든요. 되든 안 되든 하지 말고 정말로 일상에서 요 하나의 원리, 다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문 많이 들으시고, 본문 듣는 건 안 말려도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본문 많이 들으시고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저는 가끔 가다가 카페에서도 해보거든요. 좀 항상 그 자기 집은 약간의 집은 약간 그게 루틴하게 그 업이 있는 느낌이 있어. 그 공간에는 그 마음 뺏겼던 그 세월이 그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카페 가요. 카페 가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등은 펴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남들은 모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그 남은 몰라도 저는 지금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넓은 카페, 작은 카페는 주인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있을 수 있는 좀 넓은 카페. 요즘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런 데 좀 넓잖아요. 그리고 그 종업원들 눈치를 안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을 또 차가 있으면 또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있어 보면 내 마음이 뺏겼다가 찾아오는 것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해가지고 내공을 길러가는가. 그러면 초심작은, 중급작은, 고급작은 자기가 하는 만큼 진보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제 한 몸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하는 만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조금 하면 조금 하는 효과, 조금 더 하면 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 없이 고요하게 깨어있는 이 시간을 점점 나의 일상에서 확보하는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설거지 할 때도 깨어서 생각이 안 들어오고 그냥 오직 할 뿐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시간이 늘려가는. 그래서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 많이 듣고 알았다 하더라도 소용없어. 습관에 의해서 다시 딸려가 버려요. 경계에 내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 오면 딸려갔다가 아차하고 또 정신 차리고 깜빡 졸다가도 아차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요거 연습은 충분하다,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는 게 그게 부처님 법인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항상 하는 만큼 자기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안 하면,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서 쇼츠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한 번 보면 30분, 1시간이 그냥 1분짜리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그래 우리 혼을 빼놓는지, 그게. 그러니까 한 번 잡았다 그러면 막 이게 그 젊은이들이 온전하게 자기로 깨어있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졌구나 하는 걸 정말로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혼 뺏겨가지고 좀비로 살 것이냐. 그러다가 온갖 경계에 그냥 휩쓸려서 살 것인가. 아니면 딱 자기 중심 잡고 자기의 심적인, 우리 마음이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앉아서 이 편안한 이 상태를 내가 인생에서 늘려갈 것인가.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유혹이 갈수록 많아지는 사회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이 공부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들어요. 지금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은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뺏기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사는, 이걸 하면 애들은 영향을 받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